우리 개개인을 위한 귀한 빨간 날, 연휴인 설이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특이점이 온 미래 설인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괴한 영상을 설에 올렸는데요. 아니, 갑자기 이 사람이 이런 걸 왜 올리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자, 근데 새해가 됐고 설이 됐는데, 제가 아무래도 미래 채널이잖아요. 그런데 고향 내려가셔서 가족분들, 친척분들 만나서 명절 음식 해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게 미래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뭔가 조금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미래 설 인사는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 상상을 응축해서 만들어 놓은 창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2분 33초인데 제가 특히나 미래에 당연하지 않을 일들, 해체 사회에서 다뤘던 1시간 내용이 이 2분 33초에 다 응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재미난 점은 이 영상의 제작 방식 역시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미래적이거든요. 여기에 쓰인 AI만 무려 3가지입니다. 자, 먼저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자 대통령 그 인물 사진 있잖아요.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은 Generated Photos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합성해낸 가짜 사람이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원하는 성별이라든지 인종 같은 거 선택하신 다음에 딱 솔트되는 그 사진 중에 선택해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배우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성별, 다른 인종의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목소리 역시 인공지능이죠. 밖에 나가봐야 공기도 안 좋고 보고 싶은 친구와 가족들도 없으니 AI TTS 서비스 타입캐스트를 사용을 했고요. 무료 AI 성우 프로그램인데 그 무료로 쓸 수 있는 거는 그 글자 수가 정해져 있고요. 그 글자 수를 초과하게 되면은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과돼가지고 드디어 돈을 내고 쓰게 됐어요. 자, 마지막으로 3번째로 사용된 AI는 뭘까요? 바로 배경음, BGM 역시 인공지능이 작곡한 거예요. 작곡이 아니라 편곡한 것이죠. 자, 여기에 쓰인 인공지능은 험온이라는 건데 일단 음악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면 이 프로그램 앱으로 제가 콧소리로 그 음을 재생을 해요.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럼 그 음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편곡을 하고 악기 구성을 해서 딱 스타일, 그 내가 원하는 스타일, 락이건 팝이건 발라드건 그런 것만 선택하면 딱 알아서 이런 음악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괴하면서 이상한 AI적인 배경음악까지 제가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입모양 같은 경우에는 제 입모양을 따다가 붙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 텍스트에 맞춰서 입모양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AI 연기자는 아직 프로그램이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앞으로는 나올 건데 아직 없어서 제가 연기를 했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웃기는 게 그 TTS 서비스 음성 같은 경우에 인간의 언어를 학습해서 AI가 따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또 소리에 맞춰서 입모양을 싱크를 맞추면서 따라하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누가 누굴 따라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영상의 지배자는 인간인가 AI인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작 방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전에 미래예보에 AI가 창의 노동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인가, AI 예술에 대해서 다른 분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창의 노동을 대체하는 측면보다도 누구나 쉽게 뭔가를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AI를 충분히 활용을 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창의력, 나의 창의력을 뽐낼 수 있는 도구들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자면 콘텐츠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먼저 설 인사하면 주로 나오는 키워드가 다 이런 거죠. 가족, 민족, 아니면은 귀성길, 귀향길, 그리고 명절 음식, 세배, 윷놀이 뭐 이런 것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문화들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은 과거의 유교 문화권, 농경 문화권, 공동체 문화, 그리고 민족 정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정신들은 지금 현대사회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가치인가요? 아니면 희석되고 있는 가치인가요? 계속 희석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와 대비돼서 커져가고 있는 가치가 뭐가 있냐면은 개인주의, 그리고 서구적인 합리주의, 도시화,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의 설 문화가 현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펼쳐지는 현상이 명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겠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럼 우리 지금 한국인이라는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 조선인에 가까운가 아니면 서구인에 가까운가를 따져본다면은 되게 애매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섞여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서구인의 가치를 더욱 따라가고 있다. 뿌리가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민주주의라든지 개인주의라든지 합리주의, 우리가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저의 모든 가치와 행동 양식들이 지금 다 서구식 되어 있거든요. 서구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 설 명절이라든지 그런 문화 같은 경우 같은 것들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몇십 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설 인사를 할 것인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자, 지금도 이미 설 차례상 차릴 때 홍동백서 그런 거 안 따지고 막 현대식 음식 올려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멘트별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김예슬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대통령을 일단 성별을 여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미래 사회에 몇십 년 뒤에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남성이고 또 좀 젊어졌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70대, 80대, 60대, 젊다고 해도 60대일 텐데 이런 분들이 하기보다는 좀 젊은 여성이 정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세상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거는 바람에서 넣어봤던 거고요. 재미난 사실이 제가 입모양 싱크를 맞추면서 일부러 수염을 길렀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여성의 권력이 향상되면서 털에 대한 것, 제모에 대한 것들도 조금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고 있어요. 제가 전에 그 미래 세대에게 당연하지 않은 일들에서 젠더 뉴트럴 현상 다뤘잖아요. 이 제모라는 것이 상당히 여성들에게는 사회적인 압박의 요소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제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 사실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바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지금 태어난 사람, 요즘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미래에 된다라고 했을 때 요즘 유행하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김예슬, 아주 평범한 여자 이름을 썼습니다. 내 이름에서도 이렇게 성별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아직 과거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과거적? 아니면은 뭐 관성에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개개인을 위한 귀한 빨간 날, 연휴인 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주목을 한 거는 우리 민족의 설 연휴라고 표현을 안 하고 개개인을 위한 빨간 날이라고 대통령이 언급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설의 가치라는 것이 더 이상 가족, 공동체의 가치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분위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직장인들 인생에서 며칠 없는 3일 연휴, 4일 연휴 뭐 이렇게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며칠 동안 온전히 쉴 수 있는 아주 귀한 날로서 여겨지는 것이지 가족들이라든지 그런 가치로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날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밖에 나가봐야 공기도 안 좋고 보고 싶은 친구와 가족들도 없으니 집안에서 재미있는 넷플릭스 보시고 게임도 실컷 즐기시고. 자, 여기서 제가 굉장히 시니컬하고 급진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는데 인간 대체 시대라고 해가지고 제가 미래예보에서 다룬 거 있죠. 인간 관계가 다른 것들로 지금 계속 대체가 되고 있는 현상들. 그래서 지금 명절에 가족들이라든지 친척들이 모였을 때 즐거운 사람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중요성이 필요 없어졌다기보다는 그 중요성의 모습 자체, 관계의 모습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로.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친척들 만나는 건 뭐 싫다고 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즐겁게 노느냐? 그게 아니라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보고 게임 즐기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집에서 노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지금의 풍토,
라고 할까요? 그런 세태들을 한번 담아 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맛있는 배달 음식도 시켜 드시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푸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음식 얘기를 빼뜨릴 수가 없는데요. 전을 부치거나 뭐 떡국 해먹는 대신에 제가 배달 음식 시켜 먹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굉장히 공감을 하실 텐데, 자, 우리 대표적인 명절 음식인 전을 생각해 보자고요. 뭐 요번에 이효리도, 천하의 이효리도 전을 부친다, 이효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생각을 해보자면 굳이 손 많이 가는 전을 왜 부쳐야 되나요? 누구 좋자고 부치는 거죠, 이거를? 이걸 전통적인 음식이라고 보기에는 또 애매한 게, 우리 산적 같은 거 만들 때 뭐 끼죠? 맛살이라든지 햄 같은 거 끼잖아요. 이게 무슨 전통 음식이에요. 그리고 전통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일반 서민들의 문화가 아니라 양반들이 먹던 문화이기 때문에 전을 꼭 우리가 부쳐 먹을 필요가 없는데, 일부의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가 전을 부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식은 해먹는 시대가 아니라 배달을 많이 해먹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달 시장이 커진다면 명절에 쉬는 날 이렇게 맛있는 거 음식 시켜 먹는 게 우리에겐 즐거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절에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절 연휴에 업무를 요구하거나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또 강력하게 또 급진적으로 이야기를 설정을 해봤는데요. 지금 사회에서 개인의 삶이라든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서구에서 온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 52시간제 도입이라든지 업무 후에는 카톡 금지라든지 그런 개인의 여가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이런 분위기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커진다면은 아예 개인의 가치와 자유 자체를 국가에서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봤어요. 또 해외여행 먼 길 떠나시는 분들 중 성형으로 인해 외모가 많이 바뀌신 분들은 AI 얼굴 인식이 잘 작동하는지 사전 점검을 통해 원활한 출입국 심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서는 귀경길, 귀성길 뭐 이런 얘기보다 해외여행으로 그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 여행을 떠날 때 비는 시간이 이때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가치보다는 여행에 대한 가치로 한번 바꿔봤고요. 또 AI 출입국 심사가 나오는데, 여기서 AI는 편리의 도구이자 어떻게 보자면은 통제의 도구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 구성원의 명절 모임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를 부탁드리며, 하회하에 집안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 경우에도 혹시 여성들에게 과거에 명절 노동을 시키는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AI 비서를 통해 남녀 LGBT 동물 개인 평등 자유행복 안전사랑보장권익사회 인공지능 기반 공정평가위원회로 신고해 주십시오. 또 역시나 여기서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명절 모임을 강요한다면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 이건 뭐냐면 가족의 구성원마저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세상이 오지는 않을까라고 저는 상상을 한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지금 내가 낳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학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국가에서 관리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관리하는 것이 가족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본 거고요. 또 여성들의 명절 노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가치가 커져가지고 국가에서 특히나 대통령이 여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명절 문화에서 여성들이 노동하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사라질 가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여기서도 뭔가 나의 그 권리를 침해할 때 AI에게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AI가 여기서 통제 도구로 제가 설정을 해봤고요. 여기 신고처 이름이 굉장히 길죠. 남녀 LGBT 동물 개인 평등 자유 행복 안전사랑 보장 권익사회 인공지능 기반 공정평가위원회라고 제가 좀 농담 삼아서 만들어 봤는데, 이 신고처 이름이 긴 이유는 뭐냐면, 요즘 세상에서 누구도 누구 한 명
개인이 희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요즘 시대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그 권익을 보장하는 신고처 이름이 긴 거예요. 남녀뿐만이 아니라 LGBT 동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평등, 자유, 행복, 안전, 사랑 여러 가지를 다 보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비꼬는 모습으로 이렇게 길게 지어봤습니다. 또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분들께서는 공연, 폭죽, 전통요리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혐오, 문화 조장 시 한국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으니 AI 비서를 통해 전달되는 외국인 행동 규칙을 꼭 따라주시고 한국에서 부디 얌전히 평화로운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외국인 이야기는 일단 지금 한국의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외국인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게 될 텐데 지금 이민자를 받게 되는 사회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이민자 혐오 문제들가 들어와서 우리의 문화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화를 지키지 않고 그런 점에 대해서 배척을 하게 되고 갈등이 생겨나는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또 펼쳐질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봐요. 특히나 한국은 외국인에 대한 수용도가 낮기 때문에 한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혹시나 AI가 통제의 도구로서 활용되지 않을까라고 한 거고요. 이민자 혐오 문화를 아주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우리 전통 설 인사를 드리며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겠네요. 여러분 앞으로 환경오염과 고령화, 그리고 그 밖의 각종 악재들로 복받을 일이 없을 것 같으니 지금 그나마 좋은 시절을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없습니다. 까르페 디엠. 자, 여기 마지막 마무리 멘트도 굉장히 시니컬하죠. 왜냐면 우리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고성장기에는 성장기의 사회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삶과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너무 높고 환경오염의 지속성도 높아지고 이민자 문제라든지 기술의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 실존적으로 불안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현재 지향적인 가치를 더 우선시할 가능성을 저는 본 겁니다.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Z세대 그런 사람들에게도 많이 포함이 되는 거죠. 특히나 한국의 Z세대. 일본에서도 어떤 책이 있었냐면은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오히려 고성장기에는 주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불행했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성장기에 잘 못 살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괜찮구나.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뭐 이러면 어때? 이런 식으로 오히려 행복도가 높아진다라고 주장한 책이 있었는데 상당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일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런 표현은 그야말로 상투적이고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거나 우리 이성을 터치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죠.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현재를 중요시하는 가치를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담아봤고요. 또 새해 복 없습니다. 까르페 디엠. 이거를 전통 설 인사로 설정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전통이라는 게 되게 웃기죠. 겨우 몇 세대만 지속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전통이라고 여기니까요. 결혼식만 봐도 웃기잖아요. 그 서구식 웨딩드레스 입으면서 그걸 전통 결혼식이라고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또 이 전통이라는 것이 이 주 권력층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가치관도 많이 달라지는데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겠고 푸코적으로 표현하자면 에피스테메, 인식론적 장이 새롭게 계속 펼쳐지는 거다 보니까 전통에 얽매여서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불쾌한 감정을 느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의 복도 사실 한국 조선 문화, 고려 문화라기보다는 중국에서 온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까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도 왜 전통이 될 수 없겠습니까? 복이 전통이 될 수 있는 마당에 중국에서 온 거는 전통이고 라틴 계열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서 온 그런 말들은 전통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론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마무리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2분 33초짜리 짧은 영상을 만든 거는 제가 요즘 예술가들을 굉장히 존경하고 동경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는 계속해서 미래 예보라든지 그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뭐 팩트 따지고 논리 따지고 하면서 말로 떠들어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아주 지루한 과정을 어떻게 보면 거칠 수가 있는데 예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상들을 아주 짧은 이미지라든지 어떤 작품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우리 대중들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능력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언제까지 이렇게 주구장창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지금 이미지 시대이자 짧은 집중력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자 이런 걸 한번 습작적으로 해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마르셀 듀샹이라든지 백남준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고 대표적인 예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박혜수 작가님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박혜수 작가님이 지금 고령사회, 1인 가구 사회에 대해서 그걸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야 나도 고령사회, 1인 사회 정말 많이 떠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떠들었던 것을 관객이 바로 느낄 수 있게 작품화시키는 능력 거기에서 제가 아주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제가 많이 한계를 느끼는 게 강의를 할 때 사회 변화를 현상을 아무리 팩트 체크해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인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는 또 뭐겠냐면 언어로 뭔가 현상을 전달할 때 세상을 완벽하게 언어가 담을 수 없다라는 거 언어라는 거 말이라는 거는 양 측면에 한 번에 담아낼 수는 없거든요. 말을 하고 언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에 한 가지의 상황 아니면 가치관을 선택하고 나머지를 배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언어로 강의를 한다는 것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구장창 설명하기보다는 내가 상상한 미래는 이런 모습이다 아예 창작품을 만들어 버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저의 요즘 화두예요 개인적인. 그래서 앞으로 미래 채널을 통해서 그러한 창작품들을 많이 선보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특이점이온 미래 설인사 말고 다른 이런 비슷한 작품을 초고령 사회에 관련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원래 한 2-3주 전에 공개하려고 했는데 그 영상이 상당히 불행하고 우울하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이 상황에 더 우울함을 추가하면 안 되겠다 해서 좀 밀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진정되면 그 영상도 업로드가 될 테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의 계획과 함께 한번 주구장창 떠들어 봤는데 아마 이 영상도 많이 안 보시겠지만 당연히 많이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독자층이 좀 떨어지더라도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찐 팬님들에게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미래 채널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Make your futures. 미래 채널 myF